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독서 생활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된 수원외고 최정현입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독서 프로젝트 BTS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BTS란 북토크쇼를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함께 이야기하고 활동하는 수업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시간은 온독 활동, 그 다음에 북스토리, 북플레이 활동으로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선생님들 최근 온전히 독서를 한 시간들이 언제인지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아이들에게 독서가 꼭 필요한 활동일까요? 우리들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독서 활동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함께 공지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편안한 장소를 찾아서 편안한 자세로 독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데요. 핸드폰을 통해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검색해보고 그리고 내용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하면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독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에는 아이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공유하기도 하고 패들렛이나 앱 또는 독서 노트 등 다양한 산출물들을 이용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앱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아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서평을 기록할 수 있는 다양한 앱들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패들렛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각자의 계획들을 쓰고 서평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기록을 보면서 배워나가는 과정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다양한 산출물을 이용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카드를 이용한 활동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카드 세트들을 구매하셔서 아이들이 책 활동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독서는 정말 꼭 해야 할까요? 아이들과 함께 독서 활동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독서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이용해서 1시간 정도는 아이들과 함께 독서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독서 활동을 하기에 앞서서 또 한 가지 하는 활동 중에 하나는 아이들과 함께 책을 가지고 놀이 활동을 하는 건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분을 책의 제목으로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너의 기분은 어때? 라는 질문과 함께 책 표지를 이용해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인데요. 선생님들이 원하는 다양한 질문들을 만드시고 그에 따른 책 제목들을 찾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요즘 어떤 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이 책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방법들을 한 번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독서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서로 댓글을 남기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공유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지금부터 선생님들의 독서 노하우를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5가지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학급 동아리 교과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독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조금은 긴 호흡으로 진행되는 활동이니 선생님들이 시간에 맞게끔 빼는 활동을 빼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를 다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북크로싱 활동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은 하루로 이 북크로싱 활동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학급 활동, 교과 활동, 동아리 활동에서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북크로싱이라고 하는 활동은 온라인으로 선생님들이 검색을 하시면 활동 방법들이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안내사항을
공지를 하고 그 안내사항을 책 첫 장에 인쇄해서 붙여놓고 아이들이 공지사항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의했습니다. 학생들의 어떤 심리 상태 또는 교과에서의 어떤 교과 난이도를 고려해서 책을 선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의 분실 위험을 고려해서 선생님들의 학교 연락처를 뒷부분에 기록해 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북크로싱, 아이들과 함께 책을 연결시켜서 릴레이로 독서 활동을 진행하는 활동인데요. 이 활동 시작은 선생님부터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을 하실 때 본인이 느끼기에 좋은 문구가 있거나 아니면은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은 책 공간 부분에 글을 기록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자기의 감정들을 기록할 수 있게끔 해서 활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과에서 교과 관련된 책을 함께 읽어 나갈 경우에는 어려운 용어들을 옆부분에 기록해 두거나 또는 함께 탐구할 만한 논제들을 기록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이 릴레이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 손에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중간 점검을 하실 경우에는 책 뒷부분에 책을 읽어나가는 순서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서 선생님들이 8번째, 16번째 등 순서에 맞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활동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함께 책을 넘겨보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경우에는 실물 화상기를 사용하거나 핸드폰 앱을 사용해서 바로 선생님들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 활동의 큰 마무리로 책 표지를 크게 프린트해서 후기 활동 나눔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또는 아이들과 색칠을 하면서 그 그림에 자기의 감정들을 따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8단어라고 하는 책을 이용해서 처음 진행했던 활동인데요. 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활동에서도 가장 유용하게 활용이 되었던 활동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조종래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이 8단어라는 책 자체가 챕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1시간 정도의 그 챕터를 읽어나갈 수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한 후에는 6조각 이야기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6조각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6가지 질문들을 선생님들이 만드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 내용을 그림으로 기록하게 하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꼭 6조각이 아니더라도 4조각, 2조각 이렇게 질문의 개수에 따라서 활동을 진행하시는 건데요. 그림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게끔 한 후에 그 그림을 이용해서 연극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6조각이 이야기 활동 후에 아이들은 자기가 선택한 단어별로 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그 팀 구성된 활동에 맞게끔 자신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이야기, 함께 생각해 볼 이야기들을 나누게 하는 시간들을 1시간 정도 주시면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아이들이 하나의 큰 논제를 정해서 친구들과 함께 팀 활동을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강연이나 퀴즈, 연극 등 본인들이 원하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은 더욱 풍부한 활동들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자기의 단어를 선정하는 활동도 한번 진행해 보았는데요. 선생님이 1가지, 2가지 정도 아이들한테 자신의 단어를 선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선정된 단어를 포스터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타이포그래픽을 활용하거나 인포그래픽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아이들이 자신이 선정한 그 단어의 중요성을 조금 더 느끼고 가치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먹기 동화책을 이용해서 한 번 더 그 단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책을 가지고 활동한 활동인데요. 이 활동은 라디오 사연이 주로 진행되었던 활동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한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시간을 활용해서 책을 읽도록 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경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에 자신의 경험담 등을 기록하여서 라디오 사연을 보내는 형식으로 라디오 부스를 운영하였고, 이후에 이 라디오 진행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활동 이후에는 엽서 만들기 활동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는 남들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가면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마무리 활동으로는 본인에게 편지 쓰기 또는 본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 하루 목표 체크리스트 만들기 활동들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활동들을 진행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고등학생 아이들 경우에도 이런 그림책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더욱더 자유롭게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그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뭐 말씀드리지 않았던 뭐 이렇게 작가와의 만남 활동 또는 시 이어짓기 대회에 함께 참여하는 활동 등 아니면 그림들을 나열해서 서로 그 그림들을 맞춰보면서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는 활동들도 해보았습니다. 네 번째 활동은 내 인생 책 추천하기 활동이었는데요.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을 선정해서 달력 만들기로 마무리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책을 하나 선정하여서 그 책을 12개의 챕터로 나눠서 달력 만들기 활동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달력을 아이들 앞에서 서로 발표하고 활동의 후기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후 이런 달력들을 친구에게 전달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 활동은 가장 긴 호흡으로 진행됐던 활동 중에 하나였는데요. 환경 프로젝트 활동으로 교과 시간에 지속적으로 진행했던 활동입니다. 처음에는 환경 영상을 함께 보고 자유롭게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고, 팀을 구성해서 책 만들기 활동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리즈 북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왜냐하면 개인 책을 만드는 것보다 협업해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워나가는 게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책 형태는 만화나 잡지, 소설, 동화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이 도서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 주제를 선정해서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독서 후기 나눔은 비주얼 싱킹이나 인포그래픽, 카드 뉴스 등으로 진행을 했었고, 책 만들기 활동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서 완성도 높은 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아이들이 만든 책을 제가 몇 권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영화를 소재를 해서 만든 책들 이렇게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책 만들기 활동 후에는 이 책을 소개하는 활동도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이 책 소개는 낭독극을 활용해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만든 책들을 낭독하면서 입체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의외로 아이들한테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깊게 남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자신이 만든 책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팀에서 만든 책들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환경 프로젝트의 목적에 맞게끔 분리배출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 또는 환경 지킴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서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외에도 뭐 학급 규칙 지키기 또는 뭐 산출물 만들기 활동들을 했었고, 조금 더 즐거웠던 활동 중에 하나는 이런 독서 활동 후에 이 독서 책과 함께 판매할 수 있는 굿즈 만들기 활동들도 진행을 했는데, 다양한 아이디어들로 아이들이
창의력을 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께 5가지 활동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이들한테 더없이 중요한 거는 즐겁게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습득하기보다는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선생님들께서 늘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시 이어 만들기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하나 더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시 이어 만들기 활동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선생님들이 진행을 할 수 있는 활동이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조금 모르는 시를 준비하셔서 그 시를 각 행마다 잘라서 아이들한테 연결을 시켜보게끔 하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시를 직접 연결시켜 보면서 작가의 의도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자기만의 시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선생님들 어떤 것이든 실천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보다 더 다양한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메신저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